김용남 후보를 향했던 뉴 이재명 이용 세력들과의 단합설. 다행히 이 의혹에 대해 김용남 후보가 확실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뭐가 됐든 진보 진영이 이겨야 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이현주와 가까이 가는지가 굉장히 불안했는데 관련 답변을 매불쇼에서 내놨습니다. 어떻게 답변했는지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뜨거운 인물 김용남 후보 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평택을 전략 공천이 됐습니까? 제가 공천 받고 첫 출연인가요? 첫 출연이에요. 네, 맞아요. 그럼 네. 공천 받은 지 한참 된 것 같은데. 벌써 아니군요. 네. 네. 용남 하남 가남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네. 그 다음에 바로 바뀌었어요. 아니 사실은 당에서 출마 의사를 확인할 때부터 뭐 제가 어느 지역을 선호한다기보다는 당이 필요하다고 결정하면 그 지역으로 출마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근데 예. 그거보다 한참 전에 추미애 후보가 경기도지사 후보로 확정됐을 때 그때부터 뭐 누군가가 어느 분이 용남, 하남, 가남 이런 걸 밈처럼 올리기 시작했는데 그게 네. 많이 돌았어요. 그래서 이제 재밌잖아요. 이게 운일이 네, 남남남 이렇게 끝나니까. 네. 그랬었는데 저는 처음부터 당에도 제가 뭐 하남으로 출마하겠습니다, 안산으로 출마하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정말로 전략적으로 판단해서 평택을에서 가장 좋은 결과를 보일 수 있는 후보다라고 당에서 판단해서 그렇게 네. 결정한 것 같아요. 뭐 예. 당사자가 저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뭐 길게는 하지 않겠지만 언론 보도를 이렇게 취합해서 봤을 때는 사실 대승적 양보의 느낌도 저는 있는 걸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좀 판단하고 예. 있는데 말씀을 또 아주 겸손하게 잘하시네요. 그럼 제 입으로 어떻게 얘기해요? 이제 후보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나름대로 아주 겸손하게 달라 보이네, 말씀을 진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완전 달라 보입니다. 김용남 후보는 진짜 대단한 분 아니겠습니까? 예. 이분은 진짜 어마어마한 분입니다. 국민의힘 후보도 해봤죠. 개혁신당 후보도 해봤죠. 아니 개혁신당 후보는 못 해봤어요. 이건 뭐 잘 안 된 거지. 민주당 후보 됐죠. 다음 총선에서는 진보당 후보까지. 와,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가장 뜨거운 지역구가 평택을이 되어버렸습니다. 후보자 다시 한번 좀 볼까요? 와, 어마어마하다 진짜. 어마어마해. 더불어민주당에는 김용남 후보. 예. 아니 진짜 뭐 인지도는 끝판왕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국민의힘 유이동. 저분은 이제 평택에서만 3번 당선된 분이고 조국 혁신당의 조국 후보. 네. 워낙 또 유명하고요. 그렇죠. 네. 진보당의 김재현 후보. 대통령 선거 출마자야. 맞아. 그리고 자유와 혁신의 황교안 후보.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하고 총리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저기서 와. 유이동 전 의원이 3선했잖아요. 네. 근데 저 5분 가운데 인지도는 제일 떨어져. 제일 없는 네, 것 맞아. 같아요. 몰랐어요. 네. 근데 또 지역 인지도는 그렇지 않죠. 네. 전국 인지도야 그래요? 물론 가장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 예. 평택을 지역에서의 지역 인지도는 거기서 삼선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네, 또 다르죠. 또 다른 문제군요. 네. 자, 그러면 이쯤에서 민심을 좀 한번 진짜 이거 엄청나거든요. 지금 인물들이 민심은 어떤지 잠깐 좀 한번 살펴볼까요? 네, 가장 최근에 발표된 조사가 2개인데요. 하나가 4월 25일, 26일 발표된 거고 하나가 4월 26일, 27일 딱 하루 차이로 조사가 연달아서 이루어졌는데 그러면은 김용남 후보 전략공천 되기 직전이네. 예, 두 조사 다 직전인데 네. 그래도 두 번째 조사는 당일날까지는 조사를 했어요. 물론 직후에 결정이 되긴 했습니다만 언론 보도가 김용남 후보 쪽으로 좀 기우는 듯한 보도가 반영이 된 조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네. 두 조사가 약간의 온도차가 있다라는 겁니다. 궁금합니다. 첫 번째 KSY가 4월 25일, 26일 먼저 조사한 건데 궁금해요. 여기에서는 김용남 후보님이 조국 대표보다 한 2%포인트가량 오차범위 내긴 합니다만 2위로 나타났고요. 이 동률이야, 셋 다. 사실상 동률이라고 와, 봐야죠. 어마어마해. 유이동 후보도 21.2%로 사실상 동률. 그리고 나머지 두 후보도 10% 안팎으로 이 5명 후보들이 다 어느 정도 지지율이 나오고 있는 굉장히 이례적인 지표가 나왔고요. 예. 근데 이제 그 다음 날까지 조사된
26일, 27일 조사된 여론조사 꽃을 보시면 궁금해. 김용남 후보님이 오차범위이긴 합니다만 1위로 올라서 오차범위 내예요? 네, 오차범위 내죠. 왜냐하면 이게 뭐 대략 한 500명씩 조사를 했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4.4% 포인트, 위아래로 한 8.8% 포인트까지는 오차범위 내기 때문에 오차범위 내라고 보셔야 되는데 네. 그래도 오차범위 내에서 김용남 후보님이 앞서 조사보다 한 6%포인트가량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 그다음에 조국 대표하고 유희동 후보는 그보다 조금 낮은 그러니까 지금 빅3 후보들이 경험을 하고 있지만 하루 차이지만 김용남 후보님이 이쪽으로 갈 가능성이 조금 보도가 된 시점에서 조사됐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오늘이나 내일 뭐 이런 식으로 후보가 확정된 다음에 조사가 이루어졌다면 조금 더 지지율이 더 높아졌을 것이다라는 가능성. 추론이 가능한 거죠. 네. 야, 이거 워낙 이제 쟁쟁한 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선거 기간 캠페인 과정에서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공방이 과열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언론이 그걸 굉장히 부추길 겁니다. 그렇죠. 예. 오늘만 해도 오늘 이제 인터뷰하는 거를 제가 아침에 한 건 제가 봤는데 네. 김용남 후보를 앉혀놓고 조국 후보 얘기만 해. 왜냐하면 이게 언론은 좋아하거든. 그렇죠. 싸우고 하는 거를. 저는 그 언론의 프레임에 좀 안 빠졌으면 좋겠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저도 어떻습니까? 그쪽으로 최대한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선거전이 혼탁해지지 않도록 네. 저희 쪽은 네거티브 전혀 안 합니다. 근데 다 그렇게 얘기해. 아니, 우리는 아니지. 상대가 하니까 나는 뭐 응대할 뿐이다. 이렇게. 답변은 해야지. 물어보는데 그러니까. 뭐 묵묵부답할 수는 없잖아요. 네. 이제 저쪽에서 저를 공격한 거에 대해서 사실관계는 명확히 밝혀야죠. 그러니까 그 수준에서만 대응을 할 뿐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조국 후보의 과거의 어떤 행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네. 근데 언론이 이제 계속 물어보면 거기에서 대응을 하다 보면 이게 격화되거든. 그렇죠. 그러면 그 얘기한 거를 또 받아서 또 격화되고. 그렇죠. 해? 그럼 나도 해. 네. 우리 안 할 수는 없지 않냐. 나는 이게 좀 두려워요, 지금도. 그러니까 이제 제3자 입장에서는 제일 재밌는 게 쌈 그러니까요. 구경이잖아요. 네. 그래서 최대한 거기에 휘말리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네. 아니 사실은 그쪽으로 가장 좀 특화된 분이잖아요. 뭐 이렇게 아무리 첨예한 이야기라도 굉장히 좀 밝은 분위기에서 말씀하시는 거 이런 게 가장 큰 강점 아니신가요? 아니 제가 뭐 마음 먹고 하려면 어. 뭐 얼마든지 하겠죠. 네. 하지만 안 하는 거죠. 왜냐하면 범여권 공조기조를 적어도 지금 22대 국회 임기 내에 개헌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개헌을 하려면 200석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다 모아야 돼. 그렇지. 이거를. 그리고 국민의힘 쪽에서도 몇 석을 좀 가져와야 돼. 맞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걸 깨지 않기 위해서 네. 최대한 노력을 해야죠. 그렇습니다. 저는 근데 뭐 그냥 개인적인 제 생각인데 지금 아까 그 지지율 보니까 굉장히 높잖아요. 네. 김용남 후보가. 네. 뭐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렇게 그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거는 지금 민주당의 지지율이 높고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고 네. 후보님의 인지도가 높아서 나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과거에 김용남 후보가 이상한 발언을 한 거를 모르고 이렇게 지지하지 않는다고 봐요. 다 알잖아. 손가락 위주로 씻고 이 윤석열 당선시키려고 누가 몰라. 다 알지. 그건 알아. 당선시키려고 한 얘기가 아니고 다 안단 말이야. 다 그래서 알지, 다 알지. 나는 그래서 지금 이제 들어가 보면 막 과거 발언 막 해갖고 막 지금 혼탁하고 지고 있단 말이야. 유튜브 네. 쪽을 좀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게 난 그게 유효하지 않은 공격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 결국은 국민의힘에게만 좋다. 저는 그렇게 그렇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맞아요. 100% 공감해요. 제가 네. 이제 여론조사 꽃에서 그 여론조사상 어쨌든 제일 높게 나온 거를 보고 제가 제 페이스북에 그렇게 썼어요. 제가 잘나서가 아니고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라는 순풍을 받는 거다. 그렇죠. 사실은 그게 정확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사실은 더 나와야지. 음. 정당 지지율만큼 나와야 되는 거죠. 뭐 네. 앞으로는 기대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고 글쎄 뭐
저는 이 선거를 끝까지 정책 선거로 가져가려고 해요. 근데 질문이 뭐였지? 아니, 뭐, 아, 내가 잠이 부족해갖고 요새 근데 이제 지난주하고 또 틀려. 근데 언론에서는 이제 계속해서 우리 후보님을 조국 저격수 그럴 거예요, 계속. 자리에다가 네, 딱 맞아요. 앉혀놓고 네. 계속 자극적인 것만 질문할 거란 말이에요. 앞으로도 네. 그 프레임에 빨려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 예. 최대한 네.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각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유이동 후보가 네. 황교안이랑 이제 단일화를 만약 한다면 네. 범 진보 연합 네. 단일화 요구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둘이서 뭐 조국 저격순이 뭐니 해갖고 싸우면 쉽지 않지. 단일화가 쉽지 않아. 그래서 오히려 김용남은 유이동이랑 단일화 할 거다라는 얘기가 있어. 오히려 더 가까워. 둘이 2015년에 원내 대변인 같이 했어, 임마. 유이동 후보랑 이 자식아. 야, 왜 신박한다. 아 그래서 이제 뭐 너무 저 진흙탕으로 안 갔으면 네. 좋겠다는 아, 그렇죠. 차원에서 네, 제가 그건 맞아요, 길게 사실. 한번 좀 여쭤봤습니다. 네. 네. 근데 실제 이 유이동 후보가 지난 2020년 총선에서 47.7%나 득표를 했었고 또 지난 2024년 총선에서는 당시에 국민의힘 후보가 45.8% 득표를 했던 그래서 굉장히 보수세가 강한 지역이에요. 예. 이제 그나마 지금 황교안 후보하고 유이동 후보가 지금 갈라져 있고 황교안 후보가 한 10 내지 뭐 한 12% 포인트 가량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이동 후보가 지금 작아 보이는데 나중에 두 보수 후보가 단일화 하면 그러면 당연히 진보 진영도 단일화 얘기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렇겠죠. 최욱 앵커님이나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 화학적 단일화 혹은 뭐 연대가 또 전제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서로 간에 진흙탕 싸움 절대 하면 안 되는 그런 곳이고 또 이 지역은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그렇지. 없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진보 진영은 싸우더라도 아름답게 싸워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과거 이런 거는 저는 아무것도 묻지 않을 거예요. 아, 좋아요. 미래와 관련된 거 하나만 제가 좀 여쭤볼까 네. 합니다. 저한테는 좀 오바스럽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하나가 있어가지고 질문을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이번 선거는 민주당을 찍으면 안 된다는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을 엄청 지지하는 사람 중에 예를 들면 하정우 후보의 이번에 출마하잖아요. 예. 하정우 후보의 출마는 이재명 정부를 향한 쿠데타다. 쿠데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 실제로. 그런데 그 사람하고 같은 토론에 함께 하셨던 분이야 이분이 최근에. 예. 난 그래서 이번에 당선이 돼서 국회에 입성했는데 이런 자들하고 함께 가면서 내부 분란을 일으키면은 정말 저로서는 욕먹는 제가 욕먹거든요 또. 누가 그런 얘기했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있어요. 네. 예전에 토론에 토론에? 참석하셨을 때 네. 그때 함동균이라고 있어요. 같은 토론회 하셨던 분. 네. 아, 아니 저는 그 양반 거기서 처음 봤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어. 그건 뭐 제가 그건 아니, 아니지. 그리고 그건 그 아니겠지. 논리는 말이 안 되지. 말이 안 되지. 그건 말이 안 되지. 그렇지. 그렇죠. 그러면 돼요. 자, 예. 이재명 정부가 임기를 시작해서 딱 1년 만에 치르는 선거예요. 네. 그리고 지방선거와 더불어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무려 14군데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성적이 민주당이 안 좋게 나온다? 그러면 말이 됩니까 그게? 당이 문제가 아니고 이재명 정부가 힘이 쭉 빠지는 당연하죠. 네, 중요합니다. 뭐만 진짜. 좀 하려고 하면 특히 지금 야당 쪽에 반발이 있을 수 있는 개혁 작업을 하려고 하면 야당에 뭐라고 시비를 걸겠어요. 그렇습니다. 선거에서 심판받고도 아직 정신 못 그렇지. 차렸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거는 압승을 해야 되는 거야. 무조건. 맞습니다. 그래야 이재명 정부가 힘을 받고 지금 하고 있는 기업 거버넌스 개선을 비롯해서 각종 개혁 작업을 힘있게 밀어갈 수가 있는 너무 거지. 당연한 얘기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성적 안 좋으면 큰일 나요. 아, 고맙습니다. 네. 저는 유일하게 딱 요거 하나 궁금했습니다. 네. 요거 하나. 아니 그거는 왜냐하면 음. 제가 개인적으로 좀 아픔이 있어요. 뭐냐면
매불쇼에 이제 출연을 많이 하셨던 분 중에 한 분이 또 당선이 됐어요. 지난 총선에. 그런데 또 그분이 막 그런 토론회 개최하고 막 그러면 제가 좀 심적인 어떤 책임감이 있어요 또. 근데 의원님까지 그래봐. 나는 뭐가 됩니까? 아니 다음부터 그런 얘기 나오면 안 나갈게. 아니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를 위해서 이번 선거를 져야 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이거 그렇죠. 어떻게 말이 돼요? 예, 그건 뭐 비상식의 영역 아닙니까? 그래서 그래도 꽤 활동을 좀 하셨대요. 교사 생활을 거기서 했나? 예, 했어요. 예, 했대요. 예. 짧지만 했고. 다행이네. 나는 울산에서 출마한 사람을 음. 난데없이 아산으로 가니까 그건 이제 강훈식 실장 조금 픽입니다. 걱정했거든. 사실은. 네. 왜냐면 본인 자리니까. 네. 저 어제도 이야기를 했지만 개항을은 대통령님의 픽이고 누가 네, 봐도 네. 그 김남준 예. 대변인 하신 거고 네, 강훈식 실장의 픽으로 보여집니다. 전운수는. 근데 전은수 변호사가 정말 괜찮은 게 전은수 변호사가 울산 남갑에서 여기 되게 어려운 데잖아요. 그렇죠. 여기에서 김상욱 의원하고 그렇죠. 붙었었잖아요. 예, 험지에서. 아슬아슬하게 네, 졌어요. 그래서 예. 졌습니다. 그때 이제 인재 영입돼가지고 네. 했는데 졌어요. 근데 예. 지고 나서 거기는 이제 김상욱 의원이 국힘 김상욱 의원이 거기 있다가 이제 내란 때 음. 그때 이제 나 도저히 여기 못 있겠다 이러고 이제 민주당으로 들어오게 됐는데 내란 끝나고 나서 제일 처음에 이제 그 탄핵을 하려고 할 때 탄핵 의결이 안 됐었잖아요. 이게 이제 200표가 돼야 되는데 안 됐어가지고 그때 계속 이제 전은수 변호사가 김상욱 의원, 국힘 의원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여기 의결을 해달라라고 계속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본인이 얘기하면 별로 안 좋아할까봐 본인 아는 그 변호사들 다 동원해가지고 변호사도 있었고 예. 옛날에 진보당 또 민주노당 활동했던 김창현 선배나 이런 분들이 많이 전화를 했었대요. 통해가지고 김상욱 의원한테 얘기를 예. 하고 예. 그 이후에 이제 탈당하고 막 이러면서 김상욱 의원이 막 떴었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그때도 사람들이 약간 이제 좀 걱정을 했었어요. 전은수 변호사를 여기 네가 이제 지역 경쟁자가 뜨면. 너무 뜨면 좀 그렇지 않겠냐 이랬는데 본인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그런 거 상관없다. 나는 더 훌륭한 분이 같이 이렇게 정치를 하고 민주당과 같이 정치를 하는 게 난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멋지죠. 진짜 그리고 크게 일각에서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운수의 아산을 이제 출마와 관련해서 그런 여론들이 커뮤니티 좀 있대요. 험지에서 고생해서 더 이렇게 빛이 났는데 울산에 나가지 왜 저기 편한 지역을 상대적으로 골랐냐. 이제 전운수 아산을 이 출마 소식이 알려지니까 일부에서 이제 그런 여론도 있대. 근데 네.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냥 이건 저의 뇌피셜입니다. 제가 아무런 정보 없이 어떻게 봤냐면 아산을은 강훈식 실장이 비서실장 되면서 보궐 사유가 그냥 생긴 거잖아요. 오래전에 생긴 거예요. 거의 1년 전에 10개월 전에 보궐 사유는 일찍이 생겼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강훈식 실장 입장에서는 누구를 해야 할지 계속 고민을 했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본인이 그 지역을 제일 잘 알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운수를 그 지역을 내려보내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거는 강훈식 실장 입장에서는 꽤 오래전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넌지시 얘기는 했을 거라고 봐요. 저는 물어도 봤을 거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그래서 했으니까 아니, 그 지역에다가 연습을 그렇지 하지. 그 얘기 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지금. 왜 울산 남각 안 가? 네. 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그거는 김상욱의 보궐 사유는 최근에 생긴 거예요. 한두 달 네. 전에 경선에서 승리하면서. 네. 근데 전운수는 이미 아산에 오래전에 나가는 걸로 마음 정리가 돼 있었을 가능성이 커요. 네. 그래서 남갑에 그 영입 인사를 또 다시 전태진, 찾았고 네, 전태진 변호사를 네네. 새롭게 찾은 거 아니냐. 네. 이렇게 바라보는 게 상식이라고. 그렇죠. 그렇게 좀 이해 좀 하세요 좀. 모르면 박시영 TV 좀 보시고. 그러니까 설명을 진짜 막 잘해주니까. 전운수 안타깝더라도 너무 훌륭한 인재인데 왜 네. 너 청와대 가더니 양지짜장 하냐 막 이런 식의 진짜? 또 비판하는 사람이 일부 있더라고. 근데 그거 그렇구나. 아닌 것 같더라는 거야. 네, 전후 네. 맥락을 보면 이렇게 추론하는 게 합리적인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 네. 그리고 조국 김용남 거는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이건 얘기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 그냥 이거는 뭐 이재은 위원장 얘기 안 했대. 당에 또 뭐 녹을 먹고 계시잖아. 중요한 녹. 뭔 녹이죠? 대변인. 그러니까 좀 부담스럽지. 네. 근데 이 공천은 김용남 공천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평택을에? 김용남 의원 입장에서는 제일 안 좋은 공천을 받은 거죠. 그치. 나도 그렇게 봤어. 사실은. 하남 가고 싶어서 그렇게 애를 썼는데 근데 뭐 가서 뭐 열심히 잘 하고 좋은 결과 나오게 하면 되지 뭐.
그러니까 김용남 전 의원은 피하고 싶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죠. 과거에 이제 검사 시절에 조국 당시 장관 수사와 관련해서 검사 시절이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국민의힘 소속이다. 대변인 시절에. 맞아. 국민의힘 대변인 시절에 상당히 세게 발언을 많이 했거든. 예. 그리고 그 발언이 부메랑이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피하고 싶었을 거야. 왜냐하면 김용남 전 의원 입장에서도 민주당 쪽으로 넘어왔고 그 전에 또 그 윤석열 정권 하에서 상당히 비판을 했었잖아요. 개혁신당 몸을 담으면서. 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우리 쪽으로 넘어온 거 아니에요. 이게 과거에 그거 다 잊고 싶을 거야. 근데 이게 이제 조국 후보하고 붙기 때문에 또 그게 나올 다시 수 수면 위에 있죠. 올라오거든. 네. 별로 안 좋거든 네. 사실은. 그래서 껄끄러웠을 것 같은데 당에서 이제 뭐 조국 그러니까 김용남 전 의원은 뭐 청와대나 아니면 내각이든 뭐 자리를 가고 싶었을 텐데 어쨌든 이번 지금까지는 없었고 그러니까 이제 총선을 통해서 사실은 본인이 진짜 민주당원으로서의 진정성이 있는지를 이번에 이제 보여주면 되는 거고 예, 그런 예. 관문을 한번 이렇게 받았다라는 거는 네. 본인한테는 아주 중요한 기회인데 음. 그래도 정치 일을 하고 싶어 했고 의원한 지가 지금 한참 됐는데 나가서 여러 번 떨어졌잖아요. 네. 그 와중에 지금 당선되는 쪽으로 갈 수 있으면 본인은 훨씬 좋았겠죠. 쉽게 당선될 수 있는 쪽으로 갔으면. 근데 예. 이제 그렇게 되지 않은 마당에는 당원들이나 시민들한테 김용남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얼마나 바뀌었는지 진심은 무엇이었는지 이거를 보여주면 그러니까 결과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네.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도 봅니다. 그래서 네거티브 하지 않겠다라고 네. 먼저 얘기도 했죠. 조국 후보도 맞다. 그런 어떤 네거티브 없을 거다. 명확히 이야기를 했고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는 시민 지금 단계 얘기할 것도 아니고 시민들이 흐름을 뭐 정해줄 테니까 어떤 한 후보 쪽으로 모으든 어쨌든 시민들이 정하는 것이 그러니까 네거티브 오늘날 빌미를 안 주게 먼저 이걸 털어버리면 좋잖아. 그러니까 당시에는 내가 그 당에 몸담고 있으면서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관계 여러 가지 사실 종합해 보니 그때 좀 과했던 것 같다. 저도 아, 그렇게 그 정도 얘기는 저도 해야지. 그 얘기하는 게 맞다고 네. 솔직한 얘기로. 그 정도 얘기는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김용남 후보한테 도움이 안 돼. 그렇죠. 왜냐하면 검찰개혁 이슈 여전히 살아있죠. 왜냐하면 사법개혁이나 뭐 등등 살아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다 선명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거는 조국이거든. 누가 봐도. 네. 지금도 오늘도 뭐 바로 때리지 않습니까? 김건희 네. 형량 관련해서 대선 무효다. 이런 메시지의 훈련은 조국 후보가 잘 돼 있거든. 근데 이제 평택 지역 발전이 가장 큰 이슈이긴 합니다만 못지않게 민주당 지지자들 유심히 볼게 시대 정신을 누가 더 잘 대변하느냐 이 부분도 두 사람의 저울질할 거예요. 김용남 전 의원도 많이 알려진 인물이잖아요. 경공이나 네. 매부쇼를 통해서 그러니까 유심히 볼 건데 털 건 빨리 터는 게 좋아요. 굉장히 그러니까 유심히 보죠. 그러니까 일부 극성스러운 사람들을 제외하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완전히 남남이고 서로 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사실상 같은 뿌리에 한 배를 탄 정치 집단이라고 정치 세력이다라고 다 생각하는데 그거를 그 두 후보를 놓고 어떤 사람을 지지하는 것이 지금 민주 진영을 위해서 좋은 것인가라는 생각들을 할 거란 말이에요. 고민 유권자분들이. 굉장히 깊게 할 계속하죠. 거예요. 어떻게 계속 할 해야지 거예요, 아마. 확실하게 이길 것이냐라는 점이 최우선이고 그다음에 이런 걸 통해서 향후에 양당 간의 관계가 무너져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면 결국 진정성을 가지고 승부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김용남 의원을 조금 더 열심히 유권자들이 주목해서 볼 거란 말이에요. 이제 실제로 이제 실전에 나와서 그러니까 그냥 방송에 나와가지고 사람 좋은 웃음으로 그 얘기하는 것과 실제 이제 현장에서 유권자들하고 맞닥뜨리면서 정책과 정견으로 승부하는 거는 또 다른 문제라서 이제 그런 점들을 뭐 조국 대표도 마찬가지죠. 이제 저런 그렇죠. 민주당 후보가 있을 때 네. 조국혁신당의 대표이자 후보로서 어떻게 차별화하고 어떻게 진정성을 더 드러내 가지고 확실하게 나를 찍는 게 더 낫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인지 맞아요. 부담은 훨씬 크죠.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이 김용남 후보에 대해서 뭐 네거티브를 한다 의원들이나 당원들 그거 조국 후보한테 손해입니다. 그거 해서는 안 돼. 그러니까 포지티브한 경쟁들을 하는 게 좋아요. 또 민주당 지지자들 일부가 조국 후보에 대해서 비난성으로 막 공격하잖아요. 그거 김용남 후보한테 도움 안 돼요. 오히려 역작용이 일어날 겁니다. 아이 꼴배기 싫어. 그러니까 작전 이렇게 세력들이 생각할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계속 분탕질을 칠 거예요. 이제 분란을 시키려고 어떻게든지 그렇지. 그런 거에 속으면 안 되고 맞습니다. 그 잘 보셨고요.
시청자들 댓글 중에 반응이나 댓글들 있으면 좀 올려주세요. 그럼 소개를 좀 하게요. 이 조국 김용남 조국 이 대결 구도와 관련해서 시청자들 의견 있으면 좀 많이 올려주십시오. 그럼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그 고르는 와중에 하정우, 한동훈, 박민식 요 얘기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보세요? 하정우 굉장히 아까운 카드인데 사실 대통령 입장에서는. 근데 이거를 잘 이해해야 할 게 정청래 대표의 픽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저도 이것도 사실관계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거 정치 짬밥이 저 꽤 있으니까 네. 때가 이거는 누가 봐도 전재수 픽이에요. 당연하죠. 이거를 또 그걸 정청래가 왜 대통령이 아끼는 인재를 무리하게 빼내서 이렇게 하냐. 정청래 싫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걸 또 막 이렇게 퍼뜨리던데 누가 봐도 이건 전재수 픽이라고. 그리고 북갑이 선거를 같이 치르기 때문에 부산시장 선거에 굉장히 영향을 끼치거든요. 근데 한동훈까지 날라와서 그 전재수 입장에서 얘가 달지 사실 왜냐면 북갑이 무너지면 부산시장까지 무너질 가능성이 있거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추천을 했을 거고 정청래 대표도 들어보니 맞는 말인 것 같으니까 힘을 실어줬겠죠. 이게 상식이지. 동문이기도 하고 전재수에 하정우를 처음부터 정청래 대표가 그 지역 출신이고 이걸 어떻게 알겠어. 알겠어요, 진짜. 상식적으로. 네. 그러니까 좀 정청래 밉닥에서 비판할 거는 비판하더라도 아닌 걸 교묘하게 엮어갖고 때리는 건 진짜 비겁하다고 봅니다. 솔직한 얘기. 전당대회 얼마 안 나오니까 그게 계속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 정청래가 그럼 대통령 뒤통수 때리고 그러면 대통령이 또 그러면 뭐 지금 당하고 뭐 패배한 거예요?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는 아니, 사람들이 있더라고 여전히. 아까 앵간해야지 좀. 뭐 하지만은 스피커라고 맨날 자처하는 얘기하지만 인간들도 아무 근거도 없이 그냥 자기들 정치적 입지만 생각해서 가짜뉴스 양산하고 내피셜 쓰고 기본적으로 이게 철학과 영혼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한심한 모든 사람들 것들이 많아? 선거 때 관련해서 뭔가를 판단하고 논평을 하려면 어느 것이 선거 승리에 유리한 건지를 앞에 두고 얘기를 해야죠. 자기가 진보 진영 채널에 나가서 유튜브에 나가서 떠들어가지고 그걸로 뭔가 이렇게 이름을 얻은 사람이라면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게 그거지. 아니, 내가 이렇게 했을 조금 때 좀 저 성역 같은 얘기들을 많이 좀 요즘에 하고 있는데 다른 데서 별로 안 하니까 내가 하는 거야 사실. 아니 그리고 이게 그 정치권 이면에 있는 낱낱이 다 얘기하지 못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점들을 조금이라도 경험해보고 아는 사람들 볼 때는 정말 너무나 어거지로 막 갖다 맞추는 얘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나 뭐 이지훈 위원장도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전임 위원장과 후임 위원장 사이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게 좋은 경우가 흔치 않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요. 어디나. 이 집권 1년 차에 재보궐선거 이런 선거는 대통령 의중이 가장 중요해요. 당연하죠. 그래서 대통령에 가까운 인사들을 우선적으로 배치합니다. 이 상식이야. 이 지방선거의 주인공이 대통령이에요 지금. 대통령이 중간평가 성격이잖아요. 네. 그럼 자 봐봐요. 김남준. 김남국이 누구 픽이냐고 또 막 지금 올라오던데 누구 픽은 누구 픽이야. 상식적으로 보면 대통령이 가장 편하게 생각하고 뭐 흔히 말하는 좋아하죠. 김남국 전 의원은. 그래서 청와대 데리고 갔잖아요. 비서관도 썼고. 그리고 정청래 대표도 제가 알기로는 김남국은 좀 편해해요. 근데 그 자리가 공교롭게 전해철과 대결 구도였고 김용 부원장이 원하는 상황이었는데 김용 부원장을 뭐 김영진 의원이 그렇게 표현했습니다만 누구나 주고 싶지만 전술에서 이기고 전쟁에서 진다. 그건 다른 지방선거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네. 영남이나 이런 데 흔들릴 수 있으니까 박빙 지역에서. 그래서 그러면 김용을 뺐을 때 그러면 전해철 줘? 그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김남국이 여러 가지 수혜를 받은 건 있어요. 두 번씩이나 전략공천 주는 게 맞냐? 이런 얘기는 있지만 또 지역 기반이 있거든. 네. 그 지역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맞물린 상황인데 실제 여론조사를 하면 많이 나올 거예요. 많이 나와요. 김남국 의원이. 네.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봐야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자 김용 우리 부원장께서 기자회견을 오늘 하면서 백의종군을 선언했죠. 그 얘기까지 보고 조국 김용남의 여러분들 반응이 어떤지 한번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관위의 고심과 전략적 판단을 존중하며 백의종군하겠습니다. 저의 희생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민주당의 승리에 밑거름이 된다면 기쁜 마음으로 내려놓겠습니다. 하지만 명확히 밝힙니다. 저에 대한 기소는 명백한 정치검찰의 조작이자 치졸한 정치 보복입니다. 제가 여기서 무너진다면
그것은 곧 조작 수사가 승리하는 선례가 될 것입니다. 결코 멈추지 않고 끝까지 증명하겠습니다. 검찰의 조작 기소를 처절하게 깨부수고 현장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가장 낮은 곳에서 헌신하겠습니다. 네. 자, 참 김용 부원장 크게 될 인물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잘 아는 분이거든요. 과거에도 만났었고 오래 교류를 했었는데 참 좋은 분이에요. 일단 품성이 좋고 능력도 있고 실력도 있고 이런 선당무사의 마음도 확실히 있고요. 그리고 너무 억울하잖아요. 사실. 그럼요. 네. 진짜. 예, 진짜 크게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다 보답받고 복을 받을 수 있을 거고요. 이제 저는 한 가지 아쉬웠던 거는 이 김용 부원장이 겪었던 고초나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힘을 모아서 특별히 그렇게 앞장서서 싸우지 않았던 분들이 막상 나오고 나니까도 옆에 가서 사진 무지하게 찍더라고. 난 그런 거는 좀 자제했으면 좋겠어. 서로 간에 좀 그게 너무 좀 누추하잖아. 그 사람들이 모르나요 그거? 보면 아는데. 자, 댓글들 좀 추려졌습니까? 예? 아직 안 했어요? 아까 굉장히 많이 올라오던데. 예. 댓글 무슨 댓글? 그 조국 후보와 김용남 후보 중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계속 댓글 많이 올라오긴 했었거든요. 아, 추리기 좀 곤란할 정도예요? 아니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아니 아까 앞쪽에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예. 아니 답을 안 해서 지금 모르겠어. 아니 두 분 다 잘하라는 얘기만 나왔지 뭐. 예, 또 뭐. 음. 네, 그러니까 양쪽 다 나와요. 조국으로 가야지도 있고 김용남 응원합니다도 있고. 승리를 위해서 하여튼 합쳐라 힘을 합쳐라 싸우지 말고 그게 주로 두 분이 다 되면 안 되나요? 그거는 네. 해야 돼. 그 저기 만약에 유이동과 지금은 여론조사를 해보면 아마 내일 여론조사 꽃도 발표를 할 텐데 다들 팽팽할 거예요. 네, 오차 네. 범위 내에서 큰 틀에서 보면 네. 그러면 이제 그렇게 레이스를 펼치고 5월 한 20일쯤 15일 20일쯤 돼서 진짜 이러다가 유이동이 될 것 같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유권자들이 요구하지 않겠어요? 네. 두 분의 그럼요. 단일화를? 네. 그러면 이제 뭐 한 25일 전에는 인쇄용지가 그 투표용지가 25일 날 들어가거든. 네. 그 전에는 이제 단일화를 하시겠죠. 상식적으로 그걸 내란 세력에게 넘길 수는 없잖아요. 이제 그 흐름을 유심히 볼 거고 유권자가 한쪽으로 힘을 모아서 두 분 중에 한쪽으로 모아서 어떤 후보가 유이동을 앞서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러면 뭐 끝까지 갈 수도 있겠지만 엇비슷하다 이러면 단일화 결단을 결국은 하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그게 상식이니까. 황교안 후보는 엄청 잘 나오죠. 거기는 끝까지 갑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가요? 무조건 끝까지 가요. 왜냐하면 아, 거기는 좋네. 당이 달라요. 지금 거기도 당이 다른데. 자유와 혁신인가 뭐 그러니까 이렇게요? 거기는 돈이 많아. 일단 뭐 교회 조직이나 막 이런 구구 세력들이 모여 있는데 보수의 주도권 싸움이 완전히 벌어졌거든. 그렇죠. 일단 황교안이 만약에 지금 뭐 여론조사 뭐 10몇 프로 나오잖아요. 12% 나오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15%를 넘겼다. 이러면 기세 올리는 거거든. 그럼 보수 나중에 재건 주도권 싸움에 구구 애들이 더 목소리 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포기 안 할 겁니다 아마. 전환길이가 가서 한기현 선거운동 해줘야지. 하겠지. 싹 줄 서가지고 노래 부르면서 해야지. 자, 아무튼 저기 두 분 다 선의의 경쟁 지지자들이 두 분은 뭐 그럴 분들로 보여지고요. 두 분 다. 근데 이제 지지자들이 선을 넘지 않는 뭐 누구를 지지하는 거 포지티브하게 열심히 응원하시고 이제 아마 이슈들이 많이 불거질 겁니다. 양당에 대한 통합 문제도 당연히 나올 거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거예요. 선거 과정에서 쟁점이 되는 게 꼭 평택을 지역 공약과 관련된 얘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정치적인 여러 얘기들이 나올 겁니다. 또 유심히 보시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벌써 유이동 후보가 무슨 이렇게 장난질을 시작하던데. 그 봤어요? 뭐라고요? 뭐 기자회견 말미에 음. 내가 청와대 출입 기자들한테 들어보니까 대통령이 평택에다가는 반드시 공천해야 된다고 민주당 후보를 예. 하셨다더라. 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게 이제 뭔가 이렇게 자극해가지고 분열시키려는 그걸 이렇게 던진 거지 하나. 그 자기가 말을 안 하고 뭐 청와대 출입 기자한테 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게 다 그 수법이니까요. 그런 거요. 그런 거를 낚이지 말고. 잘 보시고 낚이지 않으셨으면. 네. 아니 그리고 정천희 대표가 계속 공언했잖아요. 모든 적 후보 다 낸다고. 아니, 그러니까 그 공헌한 거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평가가 있었잖아요. 또 예. 그거를. 예. 그러면 이번에 이제 보기에 따라서는 정천대가 뭐 조국 연맥이라고 지금 저렇게 하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거든. 그런 얘기 하는 사람 있더라고요. 예. 뭐. 많을 거예요. 네.
그리고 그냥 겉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앞으로 진행되는 것이 어떻게 되느냐를 보고 한쪽으로 몰아줄 때 판단하셔도 늦지 않다. 뿌리 이렇게 선입견을 가지고 정청래 대표도 당 대표인데 민주당의 대표가 본인이 고려하고 생각해야 될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치의 점들도. 이 후보 전술을 그 필 때 명분과 실리를 다 고민하거든요. 항상 그렇죠. 명분이 있냐? 아니면 실리는 챙길 수 있냐? 음. 이 두 가지 다 만약에 놓쳤다, 없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후유증이 크죠. 항상.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실제로 무슨 생각을 가지고 했는지 곧 드러날 거라고요. 제가 볼 때.